그럼 세 번째 발표로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원도영 과장님께서 UN SDG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및 평가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SDG 체제 내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의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SDG 목표 이행 점검을 위한 국제적 노력 현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원도영 과장님께서는 최근 7월 11일부터 약 10일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정치 포럼에 직접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보다 살아있는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 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SDG 업무를 포스트 2015 협상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협상을 계속했고 9월에 이제 협상이 타결되는 협상까지 다 했고요. 또 이번에 HLPF 처음 이행점검 회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9월 개발 정상회의에서 한 169개국 정상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요. 2030 어젠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결과문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에 참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할 때 너무 이게 방대하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겠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제 합의가 잘 채택이 돼서 지금 HLPF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17개 골들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5P라고 하는데요. 조금 그룹핑을 해보면 어떤 인간, people하고 관련된 게 한 6개 골 정도가 있고 또 밑에 하단에 보시면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해서 한 그룹핑이 이렇게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SDG는 단순히 이제 MDG하고 달리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이나 다른 경제 이런 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을 이제 간단히 이전에 MDG하고 차이점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성 자체가 훨씬 더 목표와 세부 목표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특징적인 게 보편성.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HLPF도 저희가 이제 ODA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HLPF에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징적인 게 여기 변혁성 여러 가지 워딩들을 쓸 수가 있는데 변혁성, 포용성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앰비셔스한 아젠다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MDG는 빈곤만 주로 빈곤 퇴치에 초점을 뒀다면 이거는 SDG는 경제, 환경, 사회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가장 특징적인 게 MDG는 이제 빈곤을 이제 리듀스 하는 거라면 이 SDG 목표들을 보면 굉장히 앰비셔스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타겟 1번을 봐도 그 뭐 MDG는 빈곤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라면은 이제 완전히 빈곤을 종식하자는 게 타겟 1번에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아심찬 그런 아젠다고. 그리고 MDG는 이제 밀실에서 했지만 뭐 어떤 밀실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이렇게 된 합의가 된 게 됐다고 보기가 좀 힘든데, SDG는 뭐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그런 그 포용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택된 그런 어젠다입니다. 이 평가 체제, 오늘 이제 주된 그 평가 체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MDG 또 가장 MDG하고 큰 차이가, MDG는 이제 그 이런 평가 메커니즘에 대한 그 자세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그 SDG는 자세하게 그 이런 평가 체제가 이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국가가 주도해서 그 시민사회 참여 속에 그 SDG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한 다이멘션이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또 이제 HLPF라는 또 메커니즘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지역 메커니즘이 또 글로벌과 국가 차원의 그 어떤 follow-up and review 메커니즘을 연결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이런 다층적인 체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SDG 그 본 보고서, 아니 그 저 채택 결과문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그 후에 그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계속해서 그 보다 좀 구체적으로 SDG 평가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해가지고 사무총장 보고서도 나왔고요, 결의안도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은 그 HLPF가 그 아까 말한 세 가지 멀티 레이어 중에 글로벌 수준의 평가 체제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수준의 평가는 국가 지역 수준의 평가를 보완 지원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SDG 이행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올해 참가했던 자발적 국별평가가 이제 HLPF의 국별평가의 기초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2030년까지 회원국들이 국별평가를 하여튼 원래는 초안에는 2회 참여라고 돼 있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한 번에 한 20-30개국이 한다고 그 점검을 받는다고 하면 뭐 15년 동안 2번 정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 합의문에는 2회 참여는 좀 부정확한 얘기고요. 그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그런 정도의 문안으로 최종 결의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 HLPF 주제인데요, 올해는 이제 가장 포괄적인 ensuring no one is left behind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SDG의 그 가장 그 SDG를 관통하는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올해 이제 HLPF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지금 합의된 거에 따르면 4년, 지금 HLPF가 4년 주기로 3년은 강력급 회의를 그 SDG 강력급으로다가 7월 달에 이제 이행 점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4년에 한 번은 정상급 회의로 이렇게 지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HLPF 주제를 그룹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에는 몇 번,
2018년에는 몇 번 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렇게 좀 모든 그 목표들을 다 한 번씩 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주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근데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매년 보면 다른 목표들은 다 한 번씩 등장하는데 2017번 목표 그 이행 수단하고 파트너십 이쪽은 매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매해 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해는 이제 빈곤 퇴치 이런 쪽 사회적인 측면을 다루고 한 해는 좀 약간 뭐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한 해는 뭐 주로 이제 그 빈곤 쪽하고 관련된 거를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곤 퇴치하고 관련된 걸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뭐 3년 동안 모든 주제를 한 번씩은 좀 모든 고을은 한 번씩 터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주간 HLPF가 개최가 됐습니다.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또 여기 모르시는 분들한테 HLPF라는 게 이제 2013년부터 해서 지금 4차 회의입니다. 4차 회의고 이게 이제 그 SDG라는 거를 이행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회의이고 강력급 회의로 그동안 개최됐고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은 또 정상급 회의로 그렇게 이제 개최하기로 합의가 돼서 올해는 강력급 회의로 개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주간 했는데요. 7월 11일부터 5일간은 첫 주는 이제 엑스퍼트 레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레벨, 실무 레벨에서 많은 다양한 이제 SDG 이행과 관련한 뭐 주제별 토의도 있었고 부대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가 18, 19, 20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강요 장관급 회의로 해가지고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 총리, 베트남 부통령 이런 분들이 고위급 회기 이제 장관급 회기 기조 연설자로 좀 연설을 해주시고 물론 반기문 총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고위급 주제 토의, 자발적 국별 평가, 부대 행사 뭐 이런 등등 해서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하여튼 용감하게 뭐 우리 한번 좀 SDG 이행하는 거 한번 좀 우리가 인민 재판을 받아보겠다. 그냥 자발적 국별 평가거든요.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하는데 용감하게 이게 손든 나라들 깃발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근데 뭐 개도국들도 많이 있고요. 중국도 했고, 중국이 큰 나라 보면 중국, 독일, 뭐 프랑스, 우리나라, 뭐 스위스 그리고 여러 그런 뭐 개도국들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6월 초까지 저희가 한 5장짜리 보고서를 냈고 지금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HLPF 홈페이지 구글에서 치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요약 보고서 5장짜리를 6월 초에 냈고요. 7월 달 초에 이제 뭐 국별 나라별로 좀 다른데 한 30에서 많으면 한 50페이지 되는 보고서들을 각 나라가 제출을 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각 나라들이 어떻게 SDG 이행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한 15분 정도 각 나라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Q&A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반 정도 요번에 HLPF의 가장 중요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게 이제
이 국별 22개국에 대한 서로 이제 논의하는 발표하고 논의하는 그런 세션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고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SDG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행하는 부분과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 다른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다이멘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이제 보면 여러 우리 국내적으로 SD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특히 시민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HLPF 가서 이렇게 여러 나라 준비 상황을 보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나라들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HLPF가 실제로 이행을 어떻게 뭐를 얼만큼 달성했냐 그러기에는 작년에 합의되고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 어떤 지금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떤 SDG를 몽땅 다 169개를 지금 각 나라별로 점검할 계획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좀 부족한 SDG를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집중을 할 것인지 그런 각 나라들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를 서로 쉐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거를 기존에 이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법이 있고 근데 지금 그거 지속 가능 발전 법은 지속 가능 이 SDG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만든 법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도를 이 SDG 출범과 함께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감 없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거를 가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란 거를 올 초에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ODA 중기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SDG에 대한 어떤 기여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큰 포션으로다가 그런 정책 문서에 어떤 우리의 비전으로 다 반영을 했고 그와 함께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개발 정상회의에 참가하셔서 발표하신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발표하셨죠. 모두를 위한 GHSA 글로벌 헬스 회의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고 또 11월 말에 유네스코에서 가셔서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이런 구상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 각각 한 규모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은 한 2억 불,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은 1억 불, 과학기술 혁신은 1억 불 이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발굴할 때부터도 저희가 이제 비교위가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분야를 발굴하고 있고요. 요 구상에 따라서 보다 분명한 타겟을 좀 가장 어려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Leaving No One Behind라는 그 SDG를 관통하는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이렇게 논의를 하면 가장 좀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으로 다 많이들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녀들에 대한 교육, 보건, 그리고 직업 훈련 이런 거를 좀 망라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 감염병 이런 부분, 저희 에볼라 외교부에서 이제 그 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이제 긴급 구호대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서아프리카 국가들, 우리가 갔던 그 시에라리온 이런 국가들을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 이제 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을 통해서 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어떤 헬스 섹터 를 다시 재건하는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도 이런 창업 이런 개도국의 연구개발이라든가 창업 중소기업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적인 이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단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3번째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10년 정도 넘게 우리가 이제 법을 가지고 있고 리오 플러스 20부터 해서 계속 올해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초기에 이제 정립된 때부터 저희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DG라는 체제가 출범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지금 이 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이제 국무회의 통과한 요 계획에도 SDG 엘레먼트들이 많이 좀 반영을 하려고 당시 계획 수립할 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 주제에 따라서 이제 Leave No One Behind라는 테마틱 HFF 가면 이제 내셔널 리뷰도 있고요. 이제 주제 토의를 합니다. 주제 토의를 해서 요번에는 우리 난민 지원, 인도주의 외교 우리가 굉장히 외교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열심히 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하여튼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이게 국내적인 이행 부분과 국제적인 이행 부분이 같이 이게 이 많은 어젠다를 가지고 해야 되는 참 굉장히 큰 숙제고 그래서 지금 저희 부처 내에서도 굉장히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앞으로 이제 긴밀히 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측면이나 국내적인 측면 모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서로 좀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